다시 한번 집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사갈 기회가 생겨서 절차를 진행했는데 미국에선 참 그 절차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네요. 꼬여버렸어요. 이사를 생각하니 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옷을 정리하고 일부는 기부도 했답니다. 따뜻해지는 봄바람과 어울리는 주키니 파스타까지 저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새 월세집이 나와서 집을 구경하러 갔어요. 원래 제가 박사과정에 붙고 나면 더 크고 교통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학교를 뚝 떨어져 버렸으니 포기하고 지금 집을 재계약했는데 같은 단지에 있는 방 3개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싸게 리스트에 올라온 거예요. 포스팅을 보는데 혹하더라고요. 단지 안에서 이사를 하면 계약 기간 안에라도 절차가 좀 간단하다고 하니 정말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을 직접 확인해 보니 더 기대가 됐는데요. 거실도 넓고 다이닝과도 분리되어 있어서 기존 집과 달리 더 널찍하게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놀이터와 앞마당도 쾌적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무슨 학교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를 써야 하는데요. 바로 그 주에 지원서를 넣었죠. 위층으로 올라가 보면 방도 하나 더, 화장실도 하나 더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집을 보고 나오면서는 여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도 더 좋아졌는데 가격도 더 싸다니 완전 럭키비키라 생각했죠. 그런데 일이 생각처럼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사가 어떻게 돼가는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올게요. 이사를 하겠다 결정하니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침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 여름옷을 꺼내기도 해야 했죠. 그래서 바로 옷이랑 신발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옷도 입는 옷만 입고 신발도 신는 신발만 신잖아요. 이참에 좀 비워내자 싶었어요. 쟁여두고 가지고 있기보다는 필요한 이들에게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했는데 평소에 눈여겨봐두고 있던 중고 옷가게 플라토스 클로짓과 기부가게 굿윌을 떠올렸어요. 플라토스 클로짓은 중고 옷을 매입해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상점이고요. 굿윌은 기부를 받은 물품을 판매한 이익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이죠. 마침 한꺼번에 많이 의류를 정리해야 하니 잘 분류해서 처분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약간의 수입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보다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중고 매장에 판매하고 상품성이 높진 않아도 쓸 수 있는 물건들은 기부하려고요. 물론 쓸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죠. 정리를 하고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얼마나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버리는 것보단 훨씬 기분이 좋아요. 먼저 플라토스 클로짓에 방문했어요. 정리할 옷과 신발 중에 더 높은 상품성이 있는 물건들을 플라토스 클로짓에 넘겼어요. 점원이 설명하기로는 1차적으로 옷을 넘겨주고 기다리면 가격을 평가하고 알려준다고 해요. 그 금액을 받아들이면 이제 입금을 해주는 형식이죠. 하지만 이번에 분류한 옷들은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없대요. 특히 아이들 옷은 자기들이 취급을 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분류한 옷들의 대부분은 제 딸 옷들이었거든요. 근처 아이옷 중고상점이나 굿윌에 기부해야겠어요. 따로 분류한 옷들은 굿윌로 가져왔어요. 뒤쪽에 따로 기부받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분류해 넣게 되어 있어요. 굿윌은 기부를 받는 곳이니까 금액 평가를 하지는 않죠. 저희가 가져온 옷들을 넘겨주고 안에 쇼핑도 해줬어요.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들도 매력적이지만 제가 느끼는 이 가게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나 생활용품이에요. 특히 새 제품의 가격이 비싼 가구나 생활용품들 중에서 잘 찾아보면 정말 필요하고 튼튼한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사 가고 나면 가구들을 구하러 한 번 더 와야겠어요. 오늘은 점심으로 주키니 파스타를 먹어보려고요.
아내가 몇 개월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채소를 면으로 만들 도구가 없어서 매번 포기했었죠. 그런데 며칠 전 마침내 스파이럴 슬라이서를 샀어요. 당근이랑 zucchini 호박으로 면 모양을 낼 수 있는 멋진 도구죠. 레시피는 쇼츠로 따로 만들었으니 확인 부탁드려요. 계속 이사 진행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중간에 수입 증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바로바로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됐겠지 싶었어요.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이사 날이 정해졌죠. 괜스레 불안해하다가 마침내 확정이라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웰컴 레터를 보는 순간 조금 멈칫했어요.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월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집이 좋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이사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직원을 만나 해당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침 저희 케이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휴가 중이래요. 다음 주 중에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무사히 이사 갈 수 있겠죠? 마침내 파스타면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주키니 파스타가 완성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파스타 좋더라고요. 며칠 후 드디어 임대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최초 연락했던 담당 직원이 마침내 돌아왔고 지원서 제출 시점에 가격으로 수정한 웰컴 레터와 함께 계약서도 보내줬어요. 처음 보내줬던 문서의 가격보다 140불이나 줄어든 거 있죠? 미국에선 좀 이상하다 싶은 건 꼭 다시 확인해봐야 해요. 그냥 계약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직원의 실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4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하면서 사인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싸게, 더 좋은 집 이사가기. 드디어 확정이네요. 이사 결정과 계약 프로세스 때문에 혼을 쏙 빼놨던 일주일이었어요. 돌아보면 일도 잘 처리되고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번 가슴 졸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